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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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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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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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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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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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미스터추 미추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달하고 싶은 달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갈 버려서 뭐지 한 1년이 한 주같이 느껴지는데 올해 송년회 좀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단 한 번의 기회? 네, 그래서 아마 송년회는 그거밖에 아니 없을 것 같고. 미스터치 송년회도 저버리시고 하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저희 몇 번이나 제가 추진했지만 절대 누가 모이지 문제인 않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누가 문제예요? 누가 지금 여행을 아니, 가신다고? 달선미님이 송년회 하고 싶어가지고 추진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본인이 나오는 날짜가 안 나오면 계속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5명 다 같이 해야죠. 뭐야, 좀 뭐야. 한 4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내년에 아쉬워요. 신년회로 하시죠. 내년에. 저희는. 좋습니다. 네. 저희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신년회로 하자. 아니 이 5명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울 그러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들 바빠, 거의 다들? 뭐 연예인 그것도 스케줄이어가지고 지금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내년 되면 또 못 잡아 우리. 놀랍게도 이 밈스터치로 맞이하는 연말이 3번째입니다. 와, 시간 빠르죠. 네. 벌써 3년 차. 와. 네, 3년 차가 되고 내년이면 벌써 4년 차죠. 1년차별로 구독자 100명을 쌓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네. 아. 와. 저번에도 성장하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10년 하면 되겠네요. 10년 이요? 하면 이제 참명. 아니 네. 저희가 100명 채우는데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명을 채우는데 반년밖에 안 걸렸어요. 와, 그래서 후재인님 공략하셨잖아요. 1000명 되면 뭐다? 퇴사한다. 퇴사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네. 6년 정도 남았네요. 네. 아 6년. 아직도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네. 좀 빨리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참명. 오늘 밈스터치 시작하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와. 머털도사님을 또 따라하시는 미스터 추님. 네. 네, 머털도사 그립죠. 오늘 연차셔서 안 계신데 머털도사님의 코너 속의 코너를 벤치마킹해서 저도 2024년 생생정보 오, 코너 잠깐 속의 이거 코너? 괜찮아요? 네. 생생정보 써도 되는 거예요? 생생 정보. 그럼 저는 생생정보 통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2024년 생생 생생정보 정보 추 어때요? 생생정보 추? 어. 좋습니다. 그러면 2024년 생생정보 추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내년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다들 출퇴근 하시잖아요. 출퇴근 그쵸. 하실 때 뭐 타세요? 전 비행기요. 자차. 어디 사우디로 각각 집집마다 비행기 한 대씩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한 대밖에 팔았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달선민되면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내년부터 서울시가 월 65,000원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다. 네. 65,000원에 1년 내네요? 택시는 안 되는 아니죠. 건가? 1년은 아니고요. 월에 월. 네. 아, 월 65,000원에 대중교통을 좋은 건가요? 무제한으로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6만 원치 나오는지 그 계산을 해봐야겠다. 근데 해당 대중교통에는 서울 시내 승하차하는 지하철과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따릉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등이 경기도에서 탑승을 하고 서울에서 하차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건가요? 문제예요. 서울시가 이 단독으로 먼저 발표를 했는데 이후 인천까지도 같이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쉽네요. 역시 달선비님. 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도와의 해당 내용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빨리 협의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면 서울로 이사 오시면 되죠. 그죠? 비행기 타지 마시고 그냥. 아 그러게 비행기를 비행기 출퇴근할 팔고 집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65,000원 되게 저렴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너무 괜찮죠. 네. 따릉이가 포함이라는 게 또 그러게요. 확 땡기네요. 물론 택시는 포함이 안 되지만 택시가 포함돼야 네. 될 텐데. 택시를 65,000원 무제한 이용하시려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카드 이름이 기후 동행 카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독일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독일에서 한 달에 모든 독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10,000원 정도? 돈을 9유로였나요? 9유로 정도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독일의 대기질이 6%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효과가 있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65,000원 되게 애매하게 떨어지네요. 65,000원은 지하철을 한 달에 20번 이상은 타야지. 그럼 딱 출근하는 주간이 그러네요. 20일 정도 되니까. 그러네. 네. 음. 왕복 20번이군요. 근데 그렇다고 10번에 해도 나오죠. 뭐 이득이긴 하겠네요. 대중교통 쓰시는 분들은. 그럼요. 예. 특히나 경기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이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행기 팔아도 되겠네요. 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집에서 음식 해 드세요? 뭐 가끔 가끔? 네. 해 드세요? 그러면 제일 귀찮은 게 뭐세요? 설거지요. 설거지. 음식물 맞아. 쓰레기 음식물 처리. 쓰레기. 맞아. 네. 그래서 해당 내용에 관련된 뭐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지자체별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구입 비용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 50만 원치? 그러면 뭐 기계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드님이 100만 원짜리 음식물 처리기를 샀다. 가족용. 네. 그러면 50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당장 사야겠다. 당장 사야겠다. 근데 해당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해당 사업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까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처음에 문의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50만 원 언더의 기계를 사면 전액 환급이네요? 아니죠. 50%. 50%를 나 깎아주는데 저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50만 말씀드릴게요. 원까지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의 보조금을 아. 지급합니다. 라고 합니다. 너무 괜찮다 근데. 네, 이게 서울시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가 해당되는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지역이 달라요. 한 그것도 사람당 한 번밖에 안 되겠죠? 가정마다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구매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12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저렴한 건 한 5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120만 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이런 기사 보고 우리 동네는 해당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연말 이제 되고 이제 연초가 올 테니까 그때 맞춰서 올해 사신 거 내년에 환급 못 받아요? 만약에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내년 내년에. 연도가 지나고 구매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알차다. 네. 진짜. 알짜배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0세부터 1세 양육 가구 부모 급여라는 게 있어요. 월 35만 원에서 79만 원을 주는데 이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그러게, 우리 봅니다. 아직 너무 대한민국 저렴합니다. 망했어요 이건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다뤄봤잖아요. 민스터치에서 이전에 다뤄봤던 주제인데 합계 출산이 0.7%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한 50에서 0.6 정도 되면 진짜 이거는 과학계에서도 뭔가 되게 그쵸. 집중적으로 다룰 화제일 것 같기는 근데 한데 지금도 거의 국가 뭐 망해가기 직전이에요. 이 정도 출산율이면. 저희 한번 다뤄봤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면 출산하실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작 돈에 대한 문제는 많이 주면 됩니다. 그쵸. 아예 많이 주면 아예 괜찮을 많이 것 주면 같아요. 됩니다. 그때 옛날에 허경영 후보가 네. 1억 막 준다고 맞아. 막 그런 그 정도면은 해결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 1억. 음. 1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 부부들이 워낙 많은데 아예 육아를 하고 그럴 기간 동안은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한쪽이. 근데 그런 걸 다 이제는 커버할 리컵할 수 만큼.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이 아닌 이상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뭐 여기서 고무적인 거는 법적으로 12개월이었던 게 18개월이 됐기 때문에 뭐 기업의 재량에 따라 상관없이 18개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생생 정보 추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알차다. 알찹니다. 요즘 정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울의 봄입니다. 네, 야. 맞습니다. 아직 신고하면 안 봤어요. 혁명. 너는 잘 아니다. 이거 뭐예요, 대사가 그거?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야구는 많이 하셨는데 보셨나 봐요. 네. 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말씀하신 영화가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현재 700만 관객수를 돌파했고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는데요. 패널분들은 영화를 다 보셨을까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여행 갔다 오고 하느라 음. 보고 싶어요. 전 여행도 안 갔지만 아직 안 봤습니다. 두 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근데 그럴게요. 안 볼 거예요. 오늘 지금 예약하세요 지금. 아 지금 뭐 녹음 끝나고 심야, 가셔서. 심야. 민터에 때리고 집중해야죠 갈까요? 오늘은. 네, 뭐 영화 워낙 핫하니까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셨으면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해당 영화는 전두광, 노태광 등등 뭔가 친숙한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고요. 특히 극중 인물들이 50 시절, 즉 제5공화국의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거 이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두광, 노태건. 저는 전두광 씨는 머리가 광나사 두광이라고 지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오 네. 그럴듯하다. 아 진짜요? 왜냐면 그게 뭔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을까. 그래 또 유머러스한 부분까지. 그 누구를 시사하는지 너무 아니까 정확한 이름이어서 차라리 본명 썼어도 본명을 쓰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썼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을 해도 명예가 훼손이 되면 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극중에서 조금 뭔가 영화화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안 쓰신 것 같고 다만 누구나 들어도 누굴 묘사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해당 뭐 가명을 쓴 거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 반란 발생을 배경으로 하고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에 서울에 새로운 민주화 바람이 불어온 것도 잠시고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 사령관인 정상호를 납치하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총동원해서 최전선의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전두광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 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사이에서 일촉즉발 9시간이 흘러가는데요. 한국의 수도에서 목숨을 건 두 세력의 팽팽한 대립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진짜 영화 보는 내내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결말을 아는데도 연출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정말 보는 내내 막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영화 평들을 많이 보면 이 2시간이 정말 20분 같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 두 명의 인물에 대한 팽팽한 대립감이 정말 잘 묘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전두광을 연기한 황정민 배우를 보고자 합니다. 네. 달선미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네. 올해의 그 분장 탑2에 들던데요. 그래요? 탑 1은 또 누구예요? 그 이제 정봉스. 그 이제 마스크 걸이요. 이제 맞네. 본인이 얼마나 내려놨냐. 우선 시선이 먼저 가는 곳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머리예요. 해당 머리 스타일은 실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머리는 진짜 머리일까요? 아니면 가짜 머리일까요? 가짜 머리겠죠, 당연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머리를 하나씩 뜯진 않았을 그거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사이에 보면 황정민 배우가 이 역할을 위해서 진짜 삭발을 했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러긴 구조가 여기 가운데가 머리카락이 좀 남아 있었잖아요. 완전히 밀려 있었나요? 기억이 정확히 밀려 안 나요. 있었고 옆에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틸 봤는데 완전히 진짜던데요, 근데. 네. 뭐 황정민 배우가 실제로 머리를 밀었다고 해도 다들 믿을 정도 되게 리얼했는데 사실 해당 머리는 특수 분장이라고 하고요. 해당 특수 분장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두광을 연기하기 위해서 황정민 씨는 매번 새벽마다 이 특수 분장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전두광의 이 점이 되게 돋보였잖아요. 하나 볼까요, 또? 뭔가 그런
말투 뭐 오늘 달선민 촉이 좋네요. 저는 항상 촉은 좋았어요. 표현을 못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말씀하신 대로 전두광의 경상도 사투리가 정말 돋보였어요. 또 저희 듣고 패널분 싶다. 중에 경상도 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50%가 경상도 출신. 오늘 머털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 반반이 그러네요. 됐는데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은 경상남도 합천이라고 합니다. 황정민 씨도 고향이 마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구나.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토박이 말투가 나오시는 마산이 것 좀 같아요. 세긴 하죠. 근데 여기 네이티브 분들은 아직 영화를 못 보셔서 그러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전두광의 사투리 진짜 어떤지. 좀 궁금하다. 그러게요. 보고 싶어졌어. 제가 한번 흉내내 갑자기. 볼까요? 네. 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그게 딱 뭐라고요? 그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딱 그 사투리의 전형인 것 그럼 제가 같은데. 잘못 따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투리 경상도 맞나요? 그 이제 성공하면 혁명. 성공하면 혁명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성공하면 하는데. 혁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아. 경상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가든님 목포 사투리 성공하면- 맞죠? 목포. 포항이라니. 아 죄송. 저 지난 저는 전라도요. 아, 쏘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역시 편견이 심지어. 없는 사람이네. 편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포항 사투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뭐라고요? 반역 아닙니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봤던 거. 구제이님 고향이 어디시죠? 과하지 않아요. 저는 사투리는. 하동 하동. 경상도 하동이에요. 그럼 하동 버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다들 되게 깔아주니까. 되게 고장나지 않아요? 이렇게 시키면은. 성공하면 혁명. 뭐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실패하면 비슷한- 반역 아닙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전두광이 경상도 사투리 되게 핫 이슈예요. 경상도인 안에서는. 그래요? 그래요? 네. 갑자기 보고 싶어요. 왜요? 그 경상도 그건가요? 경상도인 뭐라 그러죠? 그 피식대학에 나왔던 아 호소인 경상도 호소인이라는 사투리 이슈 호소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길기빠노. 아, 길기빠. 사실 그걸 반대일 것 같아요. 이 전두광이 너무 사투리가 잘해서요. 과연 경상도의 어디 지역과 가장 유사하냐. 아.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는 경상도 출신 아니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 출신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들리나 봐요. 그래요? 네.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꼭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네요. 아, 네. 다음에 녹음 때 한번 살짝 살짝 녹음 때 네,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황정민 씨의 고향이 마산이잖아요. 음. 마산 경상도 사투리인가 아니면 합천 사투리인가. 요것도 되게 재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강호동 씨가 마산이잖아요. 강호동 씨 사투리가. 강호동 씨 사투리 좀 세잖아요. 만약 황정민 씨가 이 캐릭터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 합천 사투리 공부했겠죠. 와 그런지 그렇게까지 그랬을 것 디테일을, 같은데. 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포인트들이 자잘하게 재미 요소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태신을 연기한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극중 이태신의 실제 인물은 제7대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입니다. 장태환 씨는 놀랍게도 같은 경상북도 칠곡군 출신이고요. 육군 종합학교 11기로 임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군 종합학교란 단기로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으로 지금은 폐교가 되었고요. 당시 육군 사관학교 출신에게는 많은 무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당하는 부분들이 극중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경비 사령관까지 오른 것은 정말 당시로는 센세이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나 보다. 그러게요. 아니면 뭐 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의 세력에 대한 뭔가 방지 대책으로서 좀 노선이 없는 뭔가 뒷배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출신이 뭔가 마땅치 않은 사람을 그런 요직에 앉히는 것도 뭐 그 당시에는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극중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육사 출신과 삼사 출신과 ROTC 출신과의 미묘한 뭔가 세력싸움이 있다고는 오프 더 레코드는 듣긴 하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대담하게 막 차별을 하거든요. 사실 육사 네. 출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죠.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까 전두환과 전두광 이름 비슷하잖아요. 노태우와 노태건 이름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이태신과 장태환 이름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완전 다른.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거 전혀 생각 못했는데. 태양. 진짜요? 네. 혹시 아직 생존해 계셔서 좀 더 이렇게 차별을 줬나? 아, 굿캐스천.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화 베이스이긴 하지만 뭔가 각색이 많이 됐잖아요. 전두광과 노태건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역사적 사실과. 하지만 이태신 같은 경우는 실제 인물인 장태환과 많이 각색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추정되는 이미지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태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제5공화국? 맞습니다. 네. 요즘에 서울의 봄이 되게 유행을 하면서 MBC 드라마 채널에서 옛날 제5공화국을 다시 재방해주기 시작했는데요.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장태환의 실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장태환의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짤을 봤어요. 그 장태환 역을 맡으셨던 배우가 뭔가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배우의 사진과 그 밑에 있는 대사 자막이 있는 짤들이 되게 최근에 많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유행처럼 떠돌더라고요. 맞습니다. 해당 뭐. 장면이 진짜 요즘에 최고로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두환의 쿠데타를 들은 장태환 장군이 전화로 전차 끌고 가서 전부 박살 내버리겠어! 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경상도사투리 못해가지고 말씀 못하게 했는데 경상도사투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차 끌고 가서 전부 박살 내버리겠어. 어떤 억양인 건가? 어떤 뉘앙스? 화가 난 거죠 지금. 네. 전차 끌고 가서 싹 다 부숴버리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부숴버리겠어. 네, 그렇게 화내는 장면이 근데 그 앞에 원래 그런 것도 붙지 않나요?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내가 뭐 맞아요. 그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영화에서 이태신은 여러 측면에서 묘사가 많이 됐는데 이 제5공화국의 장태환 같은 경우는 되게 단면적인 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돌진해 나가는 스타일, 무조건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성질 있는 장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정우성 씨라는 거죠? 네, 오, 볼만하겠다. 진짜 되게 상상이 안 가요. 영화 진짜 재밌는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진짜. 이 반란놈의 새끼들 부셔보러 가겠어. 영화 서울의 봄과 드라마 제5공화국에 나오는 장태환의 인물은 사실을 베이스로 두고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정우성 씨에 대한 재발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요? 왜냐면 정우성 씨 연기를 그래도 뭐 최근에 워낙 다작하시면서 활동을 뭐 많이 하셨잖아요. 뭐 헌트 아니면은 뭐 아수라 뭐 또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장 인상적으로 뭔가 연기를 잘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반 찾아보니까 아수라랑 같은 감독님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독님 옛날 비트도 하셨던 걸로 네, 기억하고 정우성 씨를 있어요. 많이 쓰시는 네. 그런 감독님인가 봐.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바로 한화회입니다. 네, 한화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할 때 옛날에 들어왔나? 일진회? 역사. 네, 결국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조직이 이 군의 사조직인 한화회입니다. 네, 육군 내 비밀 사조직으로 신군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서 육군 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군 사관학교 11기부터 정규 학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육사 11기생들은 본인들이 증정한 육사 1기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같은 육사지만 1기부터 10기까지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뭐 전시부터 막 육사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뭐 1기는 사실상 교육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고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막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딱 11기부터 뭔가 4년제 그런 기본적인 교육 체계가 갖춰진 시기라서 그때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는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회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 성장을 했고요. 이후 12.12 군사반란을 이유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까지 되게 됩니다. 이후 3당 합당 등의 과정을 통해서 문민정부에서 정격 숙청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하나회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 조직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분들이 다 한 자리씩 하시는 거죠. 되게 오래 해드셨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전두광 씨가 그 하나회를 포섭하는 게 그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처럼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이 조직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뭔가 부와 권력과 명예가 뒤따를 거야라는 거를 설득해서 자기의 그 사조직에 가담을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영화 보면서 과연 나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으면 나는 거절할 수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듣기로는 전두환이 사람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굉장히 잘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에 이제 부모님을 그 모신다 해야 되나요? 아무튼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전라도 그쪽이신데 출신이세요? 네. 그냥 뭔가 항상 어릴 때부터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참 들었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아무래도 고향이라는 그 배경 때문이신지 이제 되게 좀 격한 막 반응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이 밑에 사람을 굉장히 잘 챙긴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정치질이라던가 이런 건 정말 인정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한테는 악인인데 사람한테. 내 상사로서는 천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입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악의 정말 그 자체라고도 그쵸. 보여질 수 있는 건데 Like you? 그런 점에서는 참 영화 속에서 전두광도 뭐 그런 면모를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영화 속에서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두광을 보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강한 리더십 그게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나쁘냐 선하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나 자기 사람을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엄청 뛰어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뭐 찢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편하게 가셨죠. 네, 영화 속에서 보이는 리더십은 되게 인상 깊었다. 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치적인 색을 전혀 띠지 않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좀 들어주시면 저희 좋을 것 동아지 같습니다. 같은 채널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하나회는 결과적으로 육사 11기부터 36기까지 총 250명이 소속되어 있었고 군내 요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곳곳에 다 있었던 거죠. 하나의 사람 한 명씩. 검색해보고 그래서 하나회에서 뭔가 정해진다. 그러면 본인들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든 군사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설령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상상을 해보면 그 회사 안에서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단톡방을 파놓고 핵심 인재로. 거기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견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쵸. 대처도 빠르고. 그쵸. 나머지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열받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사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의 중심 인물들이 대통령까지 된다? 이게 진짜 말이냐 진짜. 라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막 손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화가 난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핫한 상황인 것 같고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평일에 가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이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연령대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화가 나온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워낙 국뽕에 좀 많이 민감한데 이건 사실 국뽕보다는 잊혀져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까지 막 흥행을 하니까 막
뭐 SNS에서도 다양한 이 영화 관련된 짤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를 봤었어요. 하나는 최근에 그 서울의 봄을 보고 스마트워치에 심박수 같은 거 재는 게 있거든요. 봤어요. 그것을 인증하는 챌린지 같은 게 유행처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봄 봤을 때 자기의 심박수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우와 우와.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게 되게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고 제가 또 최근에 본 거는 그 이거는 좀 스포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씬에 그 정우성 씨가 온갖 장애물을 건너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씬이 뭔가 되게 장애물들을 건너다 보니까 좀 엉거주춤한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 장애물들을 막 엉거주춤 뛰어넘는데 그거를 이제 틱톡에 영상에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길 가다가 되게 장애물 보이면은 막 엉거주춤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유행처럼 좀 번지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패널분들에 대한 소감을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본 입장이어가지고 근데 워낙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평이 뭐 좋다? 되게 다들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꼭 봐야겠다 했는데 봐야지 하면서 놓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전부터 이런 좀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민주주의로 가기 전까지의 그런 되게 그 근대사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가 뭐 우리나라가 좀 특징적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입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참 국민의식이 높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빨리 거기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가지고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역시 저도 꼭 트렌드 보고, 리더. 꼭 보고 그 사투리 잘했는지 진짜 네, 한번 의견을 좀 저희끼리 나눠보는 걸로 네. 할게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황정민님인데 믿고 보죠. 당연히 잘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근현대사라고 해도 어쨌든 사극은 사극이잖아요. 약간 사극이 주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드라마도 갑자기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게 되게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되죠. 고려 거란이라니 언제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게 주는 현대극이 주지 못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이렇게 사극 같은 게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한번 시간 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본 입장에서 좀 오늘 또 이 콘텐츠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단계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는 멈추거나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 구간들이 꼭 나와요. 그때마다 전두광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 반란이 성공하게 되거든요. 보면서 저는 저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면 이거 무마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맞아, 포인트가 맞아. 되게 손에 근데 땀을 주네요. 이거 넘기고 또 한 번의 그런 변곡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또 반란이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의 흐름 뭔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에도 어쩌면 정해진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너무 아무리 공감해요. 발악하고 그런 변곡점이 있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그때는 뭔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또 생각도 삶의 들어가지고 통찰까지. 되게 영화를 재밌게 봤고 뭐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영화 끝나고 나서 황정민 씨의 그 포스터에 얼굴을 때려가지고 구멍 내는 게 되게 또 유행처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황정민 씨도 좋으면서 되게 무섭겠다. 그만큼 또 연기를 잘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저도 너무 좋은 영화 오랜만에 봤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재밌었고 오늘 또 방송을 한 번 더 다뤄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콘텐츠가 정말 좋은 점은 그 자체로도 재미가 높겠지만 이걸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영향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사상 검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빨간 맛?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과 좋은 영화 한 편 보시고 편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